로케이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페이지 105페이지 RMDIR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MDIR은 Remov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Remove가 제거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제거하는 명령이다. 단, 제거하려는 디렉토리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 자체가 존재하면 이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RMDIR 명령이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뭐 다른 명령을 사용하면 비어있든 비어있지 않든 지우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그거를 사용합니다. 아직은 뭐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미 뭐 다른 영상에서 뭐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뭐 그래서 뭐 활용도는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진짜 비어있는 경우에만 지우겠다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는 RMDIR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법은 RMDR 옵션 디렉토리스죠. 디렉토리.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네. 예, 오타. 예, 다음 개정판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RMDI랑 똑같이 그 디렉토리를 하나만 지울 수도 있고 여러 개 지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요 옵션도 mkdir랑 똑같이 "-p만 하시면 돼요. 자, 페어런트 옵션이고요.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가 제거된 후에 그 결과로 부모 디렉토리도 빈 디렉토리가 되면 부모 디렉토리도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p는 페어런트 옵션입니다. 자, 사용例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例 보시면 rmdir 더블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더블을 지우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MDIR 데이터 백업 PIC. 그러면 요 세 개의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P 옵션. 자, RMDIR 마이너스 P PDS 포토하게 되면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포토를 제거하는 겁니다. 밑에 PDS 밑에 포토를 제거하는데 이 포토를 제거를 한 후에 만약에 부모 디렉토리인 PDS도 빈 디렉토리가 되면 이것도 제거를 하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DS가 제거된 후에 더블이라는 디렉토리도 빈 디렉토리 되면 이것도 제거를 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밑에 뭐 여기 PIC라는 디렉토리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포토나 PDS까지는 지워지는데 더블은 안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영상 아니 그 MKDI 영상으로 실습했으면 디렉토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으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고요. 뭐 바로 뒤에 설명할 트리 명령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트리 명령어 보시면 제가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 백업 PIC 더블을 이렇게 빈 디렉토리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OC DOC는 또 계층적으로 DOC 밑에 엣지 더블 밑에 MA를 만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업이란 디렉토리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mkdir 백업 하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RMDIR이죠. RMDIR 백업 하게 되면 잘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MDIR 데이터 PIC 자, 세 개가 빈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지워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OC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LS, RMDIR DOC 하게 되면 안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지 한번 봐보죠. RMDIR fail to remove DOC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디렉토리 not empty입니다. 즉,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음,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RMDIR은 빈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보죠. 만약에 RMDIR DOC 밑에 HW 밑에 MAN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요거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MAN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MAN 자체에 지금 하위 디렉토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지워집니다. 이건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P 옵션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 자, 마이너스 P를 쓰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자, DOC 밑에, 위에 트리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DOC 밑에, HW 밑에 MAN 얘를 지우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지워짐으로써 빈 디렉토리가 되면. 자, 여기 보시면 HWP가 빈드루트가 되죠. 그러면 이 HWP라는 디렉토리도 제거하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HWP가 제거되면 DOC도 빈 디렉토리가 되죠. 그래서 이 BOC까지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다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트리 해보시면 예, DOC 지금 위에 화면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예, 제거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MDIR은 빈 디렉토리는 지울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P 옵션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예제를 들었던 트리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는 특정 디렉토리의 목록 정보를 말 그대로 트리 구조로 출력하는 명령이고요. 이게 배포판에 따라서 로피 파일 기본 설치는 하시게 되면 제 영상을 보시 설치한 경우는 이게 기본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루트 권한으로 DNF 인스톨 트리 하시게 되면 설치가 되고요. 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쓰는 게 D 정도, 디렉토리, 이 트리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일단 한번 해볼 건데 다 나오니까 D랑 그 다음에 뎁스를 정해주는 DP 마이너스 대문자 레벨 값을 지정해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예제 먼저 보겠습니다. 트리 슬래시 홈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 기준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루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디렉토리는 접근이 되는데 다른 디렉토리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디렉토리 개수랑 파일 개수도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 마이너스 h etc 하게 되면 이 트리 형태로 etc를 출력하는데 파일의 크기, 안위 같은 거, 휴먼 리더블을 붙여주는 거고요. 이런 거 많이 쓰입니다. 트리 마이너스 t, 디렉토리만. 기본적으로 트리는 파일도 이렇게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도 다 보여주거든요. 예, 디렉토리만 1단계만 F1 그러니까 최상위 디렉토리 바로 밑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해달라. 일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예를 들어 포세이는 조금 권한이 좀 없기 때문에 루트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루트. 그래서 루트가 CD 하고요. 자, 트리 하시고요. 트리하고 엔터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기본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여주고요. 슬래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 슬래시 하게 되면 아마 중간에 이거 컨트롤 C로 끊으셔야 될 겁니다. 워낙 많습니다. 디렉토리만 3만 개고 파일도 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다 보입니다.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트리 하시고요. 슬래시를 하는데 옵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자, 디렉토리만 레벨 1단계만 보여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거 하나만 또 디렉토리만 출력을 해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세인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트리 해보시면 이렇게 파일 하나 있다고 나오고요. 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루트에서 자 트리 마이너스 h etc 하게 되면 막 다 계산해 줍니다. 이 디렉토리별로 하면 잠깐 키울게요. 여기 보면 파일별로 이렇게 용량까지 붙여주는 h가 휴먼 리더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용량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리는 어쨌든 뭐 이렇게 실습 같은 거 할 때 디렉토리 구조 분석할 때는 유용하니까 뭐 시험 문제용이라기보다는 뭐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점이 파일 관련 명령.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대 명령 중에 거의 뭐 랭킹 1위죠. 랭킹 1위가 LS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3대 명령어라고 하게 되면 LS가 1등, CD가 2등, 그 다음에 캣이 3등으로 저는 꼽습니다. 자, 일단 LS라는 명령. LS는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실습을 하면서 LS라는 걸 계속 해왔는데 LS는 거의 리눅스 명령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S는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만 해석하면 목록.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 즉 파일이나
그 디렉토리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사용법은 ls 옵션스가 되어 있고요. 옵션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옵션이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음, 일단은 네, 뭐 제가 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거나 제가 이제 그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3대 옵션이 를 꼽는 게 마이너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F, 그다음에 마이너스 L입니다. L 그리고 L. 물론 이제 F는 뭐 지금 상황으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세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A는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점으로 시작합니다. 점. 그래서 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ls라는 명령, 만약에 내가 파일명을 점으로 시작하는 걸 만들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ls만 했을 때는 안 보이고요. 마이너스 a 옵션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옵션은 포맷의 약자입니다. 포맷.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F는 포맷,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파일의 형태를 출력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뭐 일반 파일인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이름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슬래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볼 링크 뒤에는 실행 명령어는 아스테리스크, 별마크가 붙어 있고, 근데 심볼 링크는 엠마크, 뭐 골뱅이 마크가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옵션도 조금 유용하고, L은 길게 보여주는 겁니다. 총 7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뭐, 파일의 퍼미션, 링크의 수, 이동 가능한 디렉토리, 소유자 그렇게 보는데,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거에 되시려면, 파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이 여기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파일은 뭐, 그냥 지우고 시작해. 지금, 뭐, 이 영상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긴 한데, 이걸 복사를 한 걸 이걸 그냥 쓸까요? 그냥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mkdir.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파일 ls 하면 이제 파일 하나, 지금 제가 그 디렉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없어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영상 보시면 이제 엘리아스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엘리아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ls 명령어에 보시면 컬러 오토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보면 디렉토리인 경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파일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뭐 제가 이 터미널 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흰색 기본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유닉스 시절에는요. 색깔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색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ls-f라고 보시면 돼요. f, f 이렇게 해보시면 뒤에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이제 슬러시를 붙여주고요. 패스워드인 경우에는 안 붙여준다는 거죠. 일반 파일이기 때문에. 뭐 엘리아스 할 때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엘리아스 같은 거 이제 백슬래시를 붙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LS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오리지널 LS 이렇게 해보시면 이름만 봐선 제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에는 이렇게 F를 써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뭐 인베디드 장비나 이렇게 컬러가 또 안 되는 경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는 뭐 요거고요. 또 F를 쓰는 데가 빈 디렉토리 같은 거 ls-f 하시고요. 뭐 usr의 빈 같은 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행 명령인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별마크 아스테리스크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링크 파일, 이 링크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얘가 원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NC다 그러면 NC는 엔캣을 가리키고 있는데 음, 원본이 아니고 이제 뭐 단초가 있던 껍데기 파일 이를 의미합니다. 그 심볼 링크라고 하는데
심볼링크 파일은 N마크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는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 옵션 볼게요. 자, LS 하면 지금 두 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LS-A 하시게 되면, 어? 자, 아까는, 그냥 LS 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파일들을 보시면 앞에 다 점이 있습니다. 이 점하고 점점은 이제 현재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도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 배시 스토리하고 이 네 개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쉘 영역에 나옵니다. 환경 설정 파일하고 쉘 본인의 이제 배시 쉘에 환경 설정 파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나 모질라 이건 이제 파이어폭스라든지 VM 인포라는 이건 이제 VIM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마이너스 A를 하시게 되면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 기본적으로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l 해보겠습니다. 자, ls-l은 L은 롱의 약자입니다. 자, 길게 보여주라는, 길게. 자, 총 7개의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여섯, 옥토버, 요거 여섯, 일곱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D, R, W, X, R 때 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리눅스에 보면, ACL이라는 게 있습니다. ACL. ACL, Access Control List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걸 이제 퍼미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이 퍼미션, 이거 이제 빼고, 일단 점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하나, 세 개, 세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맨 앞에 D랑 빼기는요, 파일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렉토리인 경우엔 D라고 나오고요. 일반 파일인 건 빼기를, 그냥 하이픈 기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인지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F로도 구분하는데, 마이너스 L 쓰셔서 그냥 맨 앞부분을 뭐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요, 퍼미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허가권, 이제 퍼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좀 언급하기는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도 있고, 뭐 책에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 권한이 크게 R은 read, 읽기 권한을 뜻하고요. W는 write, 쓰기 권한을 뜻하고, X는 execute, 실행 권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부분을 나눈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RWX는 여기 나온 유저,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 디렉토리다 그러면 데이터 디렉토리를 소유한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RWS는 소유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포세인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요,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학과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 어, 이 유닉스 리눅스 계정을 만들게 되면 그룹을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리눅스 표준 이제 LSB라고 하거든요. 리눅스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LSB에는 모든 사용자는 유저스라는 그룹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용자를 만들면 뭐 포세인을 만들든 린을 만들든 준을 만들든 그냥 기본적으로 유저스라는 동일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같은 그룹에 묶이니까 보안상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룹 권한 같은 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배부판 레드햇이나 우분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안상 어차피 그룹 하나 속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린 유저수라는 그룹 안 하겠다. 그냥 그 아이디랑 동일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사용자 혼자 포함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온 대부파들은 보안상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디가 두 개는 아니고요. 요거는 포세인이라는 그룹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자가 있고 그룹이 있을 경우에 권한은요. 이 사용자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 권한만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권한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사용자 관리할 때는 이제 그룹을 이제 포함시킵니다. 만약 포사인이 뭐 실제 회사에서 인사보다 그러면 인사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생성할 때 이렇게 묶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개는 이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 보통 우리가 어더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어더.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니고 나랑 같은 그룹도 아니고 그런 사용자들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한은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RWX, RWX, RWX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가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 포세인 사용자는 만약 RWX, RWX, 즉, 읽기, 쓰기, 실행 다 있다, 된다는 거고요. 뭐 포세인 사용, 지금 포세인 그룹, 뭐 지금은 포세인 그룹은 포세인 사용자 없지만, 예를 들어 포세인 그룹 있다고 하게 되면, 포세인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도 RWX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세인 그룹에 포세인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포세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RX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디렉토리 RX가 뭔지는 뭐 기회가 되면 뭐 뒷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허가권이라고 퍼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또 이제 접근 권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점은 뭐냐면 점은 유닉스에는 없습니다. 이 리눅스에 이제 아까 설명하다만 ACL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ACL은 특정 사용자 예를 들어 이 린이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린. 린이 포세인하고 같은 그룹도 아니야. 근데 이 린 사용자한테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대해서 만약에 RWX 권한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 이 현존하는 유닉스의 권한 체계에서 유저 그룹 어더의 RWX 체계는 불가합니다. 자, 근데 이 ACL 체계는 가능합니다. ACL은 뭐 set f ACL 혹시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뭐 제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get facl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 set facl-m 뭐 u equal lin argx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argx를 추가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ACL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회가 되면 뭐 ACL 제가 쓴 다른 책에 뭐 링스마터 1급 책에는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시스템 관리 및 리눅스 관리 및 시스템 보안이라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아마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숫자. 이 숫자는요. 사실 뭐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파일부터 설명드릴게요. 파일인 경우에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 혼자 존재한다는 거고요. 아직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여기 숫자가 올라가 있다라면 하드링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링크. 이 하드링크라는 거는 나 말고 원본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본. 뭐, 네, 영화에 대한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설명할 때 되지만 이 영화 중에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이제 섬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스포인데 옛날 영화니까 그냥 스포를 해보겠습니다. 그 원래 주인이 있고요. 주인들이 뭐 장기 이식 같은 걸 받기 위해서 그 섬에다 이렇게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링크가 그런 겁니다. 원본이 삭제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파일, 패스워드 파일하고 똑같은 녀석이 어딘가에 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드링크는 네, 뭐 기회가 되면 네,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성하면 1이고요. 보통 이제 l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하드링크를 만들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원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디렉토리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성하면 2가 나오는데 왜 2가 나오냐면 데이터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자기 자신, 현재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 부모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성을 하면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트리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mkdir 명령어 배웠으니까 mkdir 데이터 밑에 만약에 백업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ls-l 해보세요. 그럼 3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디렉토리 기준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3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 현재 디렉토리죠. 부모 디렉토리, 그 다음에 백업 디렉토리.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처음 디렉토리 생성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위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마다 일씩 늘어난다. 뭐, 이렇게, 네,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동할 수 있는, 현재 디렉토리 기준 이동할 수 있는 디렉토리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소유자입니다. 요 디렉토리나 파일의 소유자, 소유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예, 파일 크기입니다. 바이트, 즉 패스워드 파일, 요 패스워드 파일이거든요. 2584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이 디렉토리 관련 정보를 유지하기 사용된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20바이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6바이트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트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제가 이 디렉토리 안에 백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백업이 있다라고 이제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재하는 게 14바이트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간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디파이 타임이라고 하고 수정 시간인데 수정 시간이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합니다. 나중에 터치할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modify time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파일 또는 디렉토리 생성한 시간 또는 수정한 시간이 됩니다. 수정한 시간. 그래서 지금 10월 14일 11시 3분에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데이터. 패스워드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필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하면서 옵션을 다 읽어드리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s 설명드렸죠. 현재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주고요. ls- 보여드렸죠.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3개를 다 썼다는 거죠. ls-alf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해봤네 또. 자,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자, 숨겨진 파일 전부 다 길게 포맷 붙여서.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개의 필드에 대한 설명 다 해드렸죠? 퍼미션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뭐 제가 점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 네, ACL은, 네, 설명을 드리지, 제 교재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2급 기준이고, 2급 시험에는 해당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개 필드에 대한 설명 나오고 총 허가권이라고 부른다고 나오고요. 총 10개의 항목이고 맨 앞부분은 파일 타입, 나머지 9개는 값,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에는 권한이 명기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나왔고요. 다음 숫자는 하드링크 수라는 거죠. 파일인 경우에는 하드링크고요. 디렉토리는 해당 디렉토리 기준으로 이동 가능한 디렉토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소유 그룹,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고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디렉토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크기다. 그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생성 또 수정한 시간 정확한 건 modify tim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언급된 게 dir, 소문짤, 대문짤,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는 디렉토리인 경우에 디렉토리 자체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ls-etc를 하게 되면 요거는 etc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를 출력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나는 D 보죠. 자, ls-d etc는요. 이거는 대상, 뒤에 이제 아규멘트라고 부르는데 아규멘트가 디렉토리인 경우 디렉토리 자체를 출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D는 D만 써서는 뭐 크게 그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L 옵션의 서브 옵션처럼 사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etc 디렉토리의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뭐 모디파이 타임을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ls-ld 뭐 뒤에 하셔도 됩니다. 옵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etc 시작이 되면 etc 디렉토리 자체의 정보를 길게 보여달라.
뭐 요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 옵션이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자, ls 마이너스 이제 i 하시면 요거는 이제 i는 inode 넘버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 숫자 값이 이제 보이시죠? 데이터 같은 건 1349-9877,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16478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우리가 inode 넘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번호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갔다 그러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물론 리눅스도 마찬가지죠. 이름으로 관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포세인 사용자가 에이전틱스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름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다른 사용자들은 에이전틱스를 못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 요 학교로 말하는 대학으로 말하는 학번처럼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이 아이노드 넘버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번호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번호를 확인하는 옵션이 i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명령어들 중에 옵션이 이 가장 중요한 옵션을 고르면 저는 R을 꼽습니다. R. R은 보통 두 개입니다. 일단은 뭐 리버스가 있고 역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커시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리커시브. 이 옵션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먼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R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아니면 리커시브로 대부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리버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인 ls 기준 설명을 드리면 이 ls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도 쓰이고 리커시브도 씁니다. 자, 일단 리버스는 역방향, 반대의 뜻이에요. 역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라고만 쓰겠습니다. 리커시브는 이제 재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재기적인. 재기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하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걸 뜻합니다. 그 밑에 서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LS에서는 이 리버스라는 뜻도 사용되고 리커시브라는 뜻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문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 명령어를 기준으로 좀 중요도가 높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녀석이 소문자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좀 낮은 녀석이 대문자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자는 리버스냐 리커시브냐를 따지게 되면 일단 ls라는 명령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ls라는 명령은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출력하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ls 명령은 알파벳은 뭐 정확하게는 아스키 코드 순입니다. 스키. 아스키 코드 순을 하는데 반대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반대. 그래서 소문자리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그리고 대문자리 재기적 리커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리커시브가 뭔지는 잘 모르신다 그러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소문자는 리버스, 대문자는 리커시브라고만 아시고 실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S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벳은 네, 정확하게는 아스키 코드 순입니다. 책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알파벳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스키 코드 순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이게 2급 교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정확하게는 아스키 코드 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반대 방향 하겠다. ls 마이너스 소문자를 하시면, 예, 알파벳 역순, 아스키 코드 역순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시브 대문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 ls etc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보통 이제 1단계만 나옵니다. etc 디렉토리 안쪽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고, 또 하위 디렉토리 있고, 쭉 있는 경우에, 그냥 ls etc 하게 되면 요 1단계, etc 밑에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기 이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문자 이렇게 주시면 예, 그 밑 디렉토리까지, 하위 디렉토리까지 전부 다 출력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s etc만 하시게 되면 네, 바로 그냥 1단계 etc 트리 1단계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 명령어에 마이너스 레벨 1에 etc 요거랑 똑같습니다. 딱 요 바로 아래에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트리 etc를 해버리게 되면 하위 디렉토리가 쭉 있거든요. 윤 디렉토리 밑에 쭉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ls 마이너스 r etc 대문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이치시민트 윤 밑에도 이렇게 쭉 보이고 이치시민트 윤.repository.g 여기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s 명령어를 마이너스 l을 이용한 마이너스 l인데 네, 오타가 좀 많네요. 네, 마이너스 이용한 파일 종류 확인하기가 있죠. 네, 파일 종류. 자, 일단은 이제 두 개만 확인시켜 드렸는데, 예, 제가 몇 개 더 여기 책에 나온 거, 이 네임드 파이프 P는 찾을 수 없고, 나머지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왕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ls-램은 지금 D는 일반적으로 디렉토리고, 빼기는 일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볼 수 있는 게 B는 볼 수 있어요. ls-l dv sda. 이거 하드디스크죠. 블록 디바이스를 뜻합니다. 저 B는 블록 디바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게 ls-l dvs tty 3번. 예를 들어 컨트롤 알트 F 3번 창을 뜻합니다. C는 캐릭터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즉 B는 이제 블록 단위로 컨트롤돼요. D 하드디스크는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블록 단위로 불러오기 때문에 B 블록 디바이스라고 부르고요. 터미널 같은 경우 컨트롤 F 3번 차는 캐릭터장, 문자. 뭐 A 입력하면 A가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디바이스 약자인 C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은 볼 수 있어요. 이 X 윈도우가 아직은 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X 윈도우가 소켓을 움직이는데 그 소켓 파일이 어디냐면 ls-l tmp에 x11에 .x11인데 예, .x11 유닉스에 여기 x0라는 파일 보시면 이게 s라고 되어 있죠. 이거 소켓 파일입니다. 이 소켓은 뭐냐면 이게 네트워크 접속할 때 쓰는 파일인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X 윈도우 서버가 이 X 클라이언트, 이게 좀 터미널도 X 클라이언트거든요. 이런 X 클라이언트들을 소켓으로 이렇게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쪽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뭐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소켓 파일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ls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cp 명령어는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